선생님, 네.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아, 혹시 본인은 안 들어봤어요? 아, 저는요? 네. 아, 전 열심히 하는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아주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그냥 한 만큼 나온다. 뭐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게 너는 가르쳐주면 그만큼 하더라. 좋았어요, 그 말이. 그게 참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앞에만 잘라갖고 칭찬인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엄마들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거가 있는 말인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네, 심리학자로서 근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게 우리가 지능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 이제 노력은 우리가 의지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행 기능이라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지능은 높은데 실행 기능이 낮다. 이렇게. 예. 어떤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그냥 제가 떠오르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선생님이 책을 한 권씩 읽으면은 그 스티커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일나무에 스티커를 다 붙이면 상을 받는데, 얘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애예요. 책을 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많이 읽는데, 이렇게 읽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으면 스티커를 주잖아요. 근데 스티커를 가방에 아무 데나 넣어놔서 결국 그 반에서 제일 나중에 상을 받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좀 허술하고 결과물이 안 좋고 이해는 빠른데 시험은 이상하게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네. 요즘 노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노력은 하면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병원에서 애들 평가할 때 애들은 반드시 지능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지능이 높아서 엄마한테 얘가 지능이 우수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 그냥 공부는 보통 정도 하는데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얘가 뛰어난 지능인데 이제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별로 우리 애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못했거나 뭐 아니면은 지능은 높아서 어느 부분은 잘하는데 학교 생활 전반에 적응이 어렵다거나 뭐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실행 기능이 그 아이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것 같은데요. 실행 기능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실행 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사실 신경심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은 이제 그야말로 뭘 실행하는 건데 단계는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짧게 3단계로 줄여봤어요. 계획을 세운다,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 뭐 그리고 사이사이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서 끝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책 읽어서 뭐 이렇게 스티커 받는 애, 뭐 예를 들면 얘는 정말 너무 상이 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운다, 시작한다까지는 되죠. 책을 읽는다.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걸 모으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기면서 애들이 이제 결과물에 영향을 받게 돼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근데 애들에 따라서는 계획을 못 세우는 애도 있고, 그렇죠? 시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작이 안 되면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책상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하루가 막 나가고 그다음에 끝까지 못하는 건 그냥 이렇게 금방 산만해지는 애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뭐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 뭘 잘 해 먹어요 집에서 음식 같은 거? 음식은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잡채는 하나요? 잡채는 웬만하면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채는 뭐 어떤 점이 어려워서 잘 안 해요? 단계가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볶고 저는 아직까지도 당면을
삶아야 되는지 아니면 물에 불렸다가 해도 되는 건지 볶아야 되는지 무쳐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해봤어요? 이 명절에만 이렇게 보조 역할로만 했어요. 시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볶으시고 이렇게 다 당면도 삶으시더라고요. 삶고 네. 다시 볶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당면을 그러면 삶던지 볶던지 끓이든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지 왜 결정을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자신이 없나 봐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자, 계획을 세운다 해서 시작한다 그 사이에는 결정을 한다가 있어요. 네. 결정을 한다. 계획을 세우는 중에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물에다가 오래 불리기도 하고 네. 끓는 물에 살짝 이제 이렇게 넣었다 빼는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러면 이제 당면은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료 준비부터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은 당면 뭐 어려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또 열심히 하면 잡채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잡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실행 기능이라는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시네요, 일단. 그러면 제가 실행 기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행 기능은 낯선 것을 할 때, 새로운 것을 할 때 가장 많이 요구되고요. 네. 이미 아는 걸 할 때는 거의 요구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는 그냥 이렇게 네.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네. 하잖아요. 된장찌개는 이제 많이 끓여봐서 네. 예, 좋은 소스도 나오고 이렇게 저만의 이제 또 이게 있어요. 벌써 말투가 다르잖아요. 빠르게 만드는 예. 팁이 있어요. 저는 그 잡채를 되게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친정엄마가 해주던 이제 부추 잡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굵은 당면하고 굵은 부추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불고기 이제 먹다가 남은 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볶다가 국수를 충분히 불려서 같이 넣어서 볶아요. 그러면은 불고기하고 당면하고 이제 같이 막 이렇게 맛이 나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부추를 딱 넣어갖고 이렇게 딱 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초간장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걸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불고기 쟁 것만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중국 부추를 사야 돼. 이제 이것 때문에 일단 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를 시작해서 끝까지 계획부터 끝까지 하는 거를 이렇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또 생각해보니까 요리에 있어서 이제 김치찌개 다 했는데 밥이 없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기억력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행 기능 문제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실행 기능이라는 게 이제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게 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작업 기억이라는 겁니다. 네. 작업 기억은 선생님 지금 핸드폰을 조기다가 놓으셨죠? 네. 예를 들면 조기다가 어딘가에 놨을 때 내가 갈 때 그거를 챙겨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놓은 순간부터 챙겨갈 때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 기억이 돌아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할 때 밥이 필요하지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신경심리 검사 중에 작업 기억 검사가 있어요. 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검사받는 분이 오셨을 때 시계를 풀어서 저를 주세요. 한 다음에 갈 때 꼭 가고 이게 달라고 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가시면 작업 기억이 약한 거고요. 찾아가시면. 네, 그래서 아마 작업 기억이 부족할 때 굉장히 많은 실행의 어려움이 생기는. 네, 우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들으시면서 뜨끔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잘난 척하는 저도 뭐 그냥 작업 기억에는 남아있으나 실행을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집에 가다 우유를 사야지. 근데 이렇게 맡아볼 지나서 오늘은 못하겠어 정말 날 죽으라 그래 뭐라든지 제가 오늘 이제 클렌징 오일을 샀는데 이게 사실 한 2주 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실행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 기능은 보통의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뭐 살림을 한다고 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한다기보다 어쨌든 뭐 휴지 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한 퇴근하고 저녁할 때 항상 더 많이 그렇죠. 빠뜨리고 실수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쇼핑이 없었으면 저 같으면 속옷도 못 입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실행 기능은 과연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가 옆에서 붙들고 시키면은 잘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확 질이 떨어져. 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럼 엄마가 옆에 없으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실행 기능이 떨어지는 그렇죠. 아이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제 분명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림을 오늘 이제 내일까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 근데 너 그림 그리기 숙제해야지 하고 내버려두면은 거의 절대 안 하는. 혼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이 계획을 한다,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를 못 하는 거죠.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얘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얘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 실행 기능은 사실 고등학생 때 완성돼요. 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제 아이들은 다 실행 기능이 미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훨씬 더 심한 경우를 이제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실행 기능을 보조적으로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운다,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 해서 계획을 아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요즘은 뭐 갖고 그리나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얼마 전 숙제는 이렇게 뭐 동시를 쓰고 그러니까 베껴서 쓰고 베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네.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일단 종이와 연필과 그다음에 색연필? 크레파스? 그건 원하는 대로 색연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애는 뭘 좋아하나요? 색연필을 좋아해요. 그러면 다행인데 너 색연필로 할래, 크레파스로 할래 할 때 결정을 못 하기도 해요. 네. 예, 근데 너 좋은 걸 해라고 끝까지 있는 건 이 실행 기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 그 숙제를 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까 동시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뭐 베껴서 쓰는데도 한참 걸리고 선택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네, 맞아요. 예. 계획을 세운다 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얘기한 숙제의 난이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계가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동시를 베껴 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부터 시작하죠.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줬어요. 시집이 없어가지고. 모든 애들이 다 인터넷을 찾았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인터넷 찾지 뭔데 애들은 그게 없죠. 네. 예, 그 다음에 찾았어. 뭘 써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아이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죠? 대부분 짧은 걸 좋아하겠죠. 저희가 좀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오래 걸려서. 뭘 골랐어요? 그냥 마음에 들게 너무 긴 것들을 고르더라고요. 이유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옆에 또 그림이 있으면 참고하려고 뭐 그런 걸로 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애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들은 긴 걸 고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결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저학년이면 아니 요걸로 하고 짧은 걸 엄마가 얼른 주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안 도와줘요. 그렇죠. 뭐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고를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도 난리죠. 뭐 무슨 그림을 그릴까? 그렇죠. 네. 굉장히 결정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고추잠자리 해가지고 고추잠자리 그려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 고추잠자리를 나무에 앉은 걸 그려 뭐 날아가는 걸 그려 한 마리를 그려 뭐 이렇게. 그렇죠. 고추잠자리는 무슨 색깔이야부터 해서 색연필을 얇은 걸 쓸까 두꺼운 걸 쓸까. 네. 이게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숙제는 엄마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베껴 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행 기능을 연속해서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한 번에 하지 않을걸요?
그죠. 네.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것도 네. 예,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도와주는 건 숙제를 해줘라 이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애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너무 진을 빼지 않고 예를 들면 이 숙제를 한 30분 정도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빨리빨리 야, 종이 갖고 와, 연필 갖고 와, 앉아봐, 색연필 갖고 와. 자, 인터넷으로 동시 한번 쳐봐. 그럼 이제 동시 몇 개 나오면은 긴 거 쭉 골라내고 이 중에서 골라봐 이렇게 해서 주관식 문제를 한 사지선다 정도로 줄여주면 이제 실행 기능을 아주 많이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서 그렇죠. 실행 기능에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은 일단 예를 들면 주관식으로 물어봐야 될 때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섬이 뭐야? 네.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럼 애가 전혀 설명을 못하면 섬이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도 모르면은 뭐 섬이 땅이야? 라든지 해서 제일 어려운 실행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주관식의 어떤 문제 해결이고 네. 그 다음 좀 쉬운 건 사지선다. 제일 쉬운 건 OX. 그렇게. 그래서 얘가 이거 지금 사지선다는 되나? 뭐 주관식은 되나? 근데 이제 저학년인데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한 서너 개의 시에서 하나를 고르고 그림은 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아이에 따라서 그죠. 그림을 또 특히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 어울리는 걸 찾는 건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울리게 있는 거랑 똑같은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실행 기능 중에서도 뭔가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한 도움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거 외에도 또 여러 단계들이 또 있었잖아요. 실행 그렇죠. 기능에서. 그러면 좀 주의를 집중해서 끝까지 하는 그런 건 좀 어떻게 또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엄마가 좀 옆에 네. 앉아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다가 산만해지면은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고추 잠자리인데 엄마 그냥 잠자리 그릴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걸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의가 산만해지는 걸 계속 이렇게 모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던져주면 안 되겠네요. 던져놓으면. 던져주면 이제 이렇게 저녁 때 되면 큰 소리 나고 애는 울고 지금껏 뭐 했냐. 그렇죠. 이제 결국 자고 엄마가 잠자리 그리고 네. 그래서 한 저학년이면 20분 정도 집중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쉬고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하는데 어머니들이 원대한 포부를 안 가시면 좋겠어요. 원대한 포부는 어떤 그냥 네가 좋아하는 동시를 골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보렴. 왜냐? 숙제가 그거잖아. 엄마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옛날에 고추장자리 있는 걸 많이 했나? 코스모스 이런 게 많이 떠오르네요. 저는. 네. 옛날에 자기가 시 쓰고 이렇게 옆에다 그림 그리는 게 저희 고등학교 때, 예. 중학교 때 되게 많이 하던 그런 뭐 작품전?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작시를 쓰고. 그렇죠. 그건 또 예. 한 차원 더 높은.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서 끝까지 하는 네. 이 과정들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뭘 잊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이와 함께 네. 하는 거는 어떨까요? 동의될까요? 예, 실행 기능, 지능에 비해서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실행 기능을 별도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고 끝을 맺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그거를 벽에다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운다, 시작한다, 끝까지 한다. 근데 이제 이게 계획을 세운다는 또 좀 더 나눠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한다, 뭐 필요한 걸 찾는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틀을 갖고 끊임없이 반복하면 아이들이 그게 몸에 배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왜 안 하니? 빨리 시작해라.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실행 기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복적인 학습 네.
기능으로 얻을 수 있는 훈련. 기능이네요. 훈련. 네. 네.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게 어떤 이렇게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네. 유치원 아이들은 학습보단 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각자 놀 놀이를 스스로 아침에 계획을 세워서 그날 각자 이제 어떤 아이는 소방차 놀이하고 블록놀이 이렇게 나눠서 계획대로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했고 그 효과가 굉장히 나중에 몇 년 뒤에 그냥 뭐 학습 점수로 봤을 때 그렇게 했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더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노는 게 핵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난 오늘 뭐 블럭을 갖고 놀 거야. 그럼 그다음에 블럭을 또 집어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실행 기능을 키워주는 네.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영어 단어를 몇 개 아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네.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실행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행 기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완수하는 그 능력을 아우러서 우리는 실행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행 기능이 좋아지면 지능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